이하영 감방 동기가 나서니까 박상용 검사가 자, 거짓말 탐지기 한번 가져와 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것도 피로감이 증폭되죠. 뭐냐 하면은 이화영이 김성태에게 부탁을 해서 이재명의 북한 가는 비용 300만 달러, 그리고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했던 스마트폰 비용 500만 달러, 800만 달러를 김성태가 좀 북한에 줘. 그래서 김성태가 줬습니다. 줬는데 그 내용을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참 보고를 안 했으면은 이거는 이재명이 허수아비였다는 이야기고, 경기도지사가 북한에 가는 문제를 부지사가 돈 대신 그 기업인한테 돈 대신 내주라고 하면서 이재명한테 보고도 안 했으면은 이재명은 허수아비죠. 바보였죠, 바보. 만약에 그렇다면은. 근데 바보는 처벌을 할 수가 없죠. 바보라고 처벌을 못하니까 바보인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도 못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고를 했다고 진술을 했다가, 이게 그때 부인이 이하영 부인이 백정아 씨가 법정에서 정신 똑바로 차려, 왜 이재명 끌고 들어가, 막 이런 식으로 막 했죠. 그리고 그때 박찬대하고 막 가서 이하영 부인 만나서 뭐 해유하고 해유 의혹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하영이 그 진술은 잘못됐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그때는 이재명에게 보고했느냐고 하니까는 나 그때 그 박상용 검사가 말이야 불러가지고 그런 진술을 하라고 술 먹이고 연어해 그 먹여서 그랬어. 무슨 어린 애입니까? 연어 초밥 몇 개 먹고 소주 몇 잔 마셨다고.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국민이 믿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것이란 게 다 이제 정황이 드러났죠. 청문회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하려면은 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국민이 알든 말든, 알고 있든 말든 자기들은 얼기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술파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것도 참 피곤하죠. 얼마 전에 박상용 검사 무슨 징계하면서 감찰 결과에 그 집어넣지도 못했습니다. 술 파티 했다는 거, 술 연어 파티 했다는 거. 그러면서도 또 검찰 미래위원회가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또 밀어붙이려고 거리를 찾고 있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하나 벌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연어 술 파티 위정 혐의와 관련한 국민 참여 재판인데, 이거 지금 이하영이 피고인인데 이하영이 받는 대북송금,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공동으로 받는 대북송금, 그 재판 아닙니다. 그 재판은 이재명은 빠져나가 있고 이제 따로 진행되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은 그 과정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어서 자기가 진술을 바꿨다. 이하영이 그렇게 말한 걸 가지고 검찰에서 기소를 한 겁니다. 그거 위정이다. 거짓말을 한 거야. 전부 다 대법원에서까지 그거 배척을 한 건데, 술파티가 있었다는 거. 그걸 자꾸 이야기하니까 위정이니까는 이것도 처벌받아야 돼. 그리고 검찰이 기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하영이 이게 법원에서 하면은 배척될 게 뻔하죠. 대법원에서까지 그렇게 거짓말이라고 해버렸으니까는. 그러니까는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을 한 겁니다. 어떻게 또 여론에 한번 기대해 보려고. 자, 그런데 거기서 지금 국민 참여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 오늘 계속했고, 내일 또 심리가 하나 있고, 모레 최후 변론하고 평의하고 선고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내용들이 지금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폭로가 되는데, 가장 제가 오늘 낮에도 전해드렸지만은 새로 나온 폭로가 하나 있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뉴스원이 그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을 보도한 내용을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성태 해외 도피 두고 손학비는 피하라며 이화영 향해 고성. 그러니까 김성태가 오늘 정인으로 나왔는데, 국민참여재판에 이화영이 앞에 있는데, 이화영 보고 아니
그때 형 동생 했죠.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하영 당신이 소낙비는 피하라면서 나에게 해외 도피를 하라고 했잖아. 그 폭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은 이하영이 그때 이 검찰 조사가 시작이 되니까는 동남아로 갔죠. 동남아로 가서 무슨 뭐 황제 도피 막 이런 그때 언론들이 막 쏘고 했습니다. 뭐 그 김성태 본인은 뭐 황제 도피라고 하느냐, 그냥 뭐 국내에서 뭐 김치 좀 갖다 먹고 뭐 한 거다 이런 거다 하고 했는데 언론 보도에서는 무슨 뭐 골프 치고 도피하면서 골프 치고 무슨 뭐 한국의 뭐 접대부들이 뭐 가고 뭐 이런 보도까지 막 나왔었는데 이 김성태 전 회장은 그것을 부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아마 기억이 났을 겁니다. 제가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동남아 이 도피 거기에 있었는데 그때 처음에 수사가 시작됐을 때. 근데 그거를 오늘 저건 어제입니다. 어제 상황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이 지시를 해서 간 거야. 소낙비는 피해야 되니까 나가 있으라고 해서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이하영 선에서 했을까? 김성태에게 나가 있으라고 한 게. 이게 원래 이재명이 중심에 한복판에 있는 사건이죠.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300만 달러.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했을 때 경기도에서 약속했던, 북한에 준다고 약속했던 500만 달러. 이걸 김성태가 대신 내준 걸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사가 되고 논란이 되니까는 나가 있어. 했으면은, 과연 이게, 이하영 선에서 김성태를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했을까? 그 뒤에 이재명이 있는 것 아닌가?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되죠. 그리고 또 바로 김현지. 그때 당시의 이하영의 변호사가 설주환 변호사였고, 어제 재판에서 설주환 변호사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설주환 변호사였고, 설주환 변호사에게 설주환 변호사가 이하영에게 이 진술을 시켰다고 해서,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시켰다고 해서 설주환 변호사를 잘라버린 사람이 김현지죠. 김현지는 자기가 혼자서 했겠습니까? 이재명은 다 지시를 받아서 했겠죠. 자기가 뭐라고 그 사건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하영 변호사를 자르고는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 저 말은 해외 도피를 지시한 사람이 이하영이다가 폭로가 됐는데 그 뒤에는 이재명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범인 은닉, 도피, 공범이 됩니다. 이재명과 이하영은. 자, 이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뉴스원 기사가 이하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술파티 위정 혐의와 관련한 국미 참여 재판에서 정인으로 나온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과거 해외 도피가 이화영의 권유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법정에서 최초로 쏟아냈다. 최초로 처음으로 한 겁니다. 저 말을. 일단 김성태 회장은 오늘도 어제도 소주 마신 사실 없고 이런 박창준 검사가 소주를 종이컵에 따라서 대접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그동안 기존 진술을 유지를 했고, 그리고 이어진 변론에서 변호인, 그러니까 이하영 쪽 김강민 변호사, 민주당 경기도의원하고 사실상 이재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김강민이 2022년 5월경에 김성태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 생각에는 정인이, 그러니까는 김성태 회장이 해외 도피하기 이전에 설주환이랑 술 한잔을 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주환 것도 이하영 변호사니까는. 그러니까는, 이게 이하영의 변호사 설주환이 지금 이제 진실을 말하라고 이하영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김현지로부터 잘렸죠. 그러니까 설주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해외로 나간 것 아니냐, 술 한 잔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김성태 전 회장이 폭발을 하는 겁니다. 폭발을 해서 설주환 변호사는 언론에 나와서 내가 알게 됐고, 설주환 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사람이고 지금 구속되고 나서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거다. 그전에는 해외로 나가기 전까지는 알지도 못했다.
그렇게 하면서 자, 이화영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기 시작을 합니다. 법정에서 김성태가. 저도 많이 참고 있다. 여기 기자들 와 있는데 제가 비행기에 왜 탔는지 알고 계시지 않느냐. 저한테 잠시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그때 청담 식당에서, 식당 이름까지 이야기합니다. 이화영이 지시를 한 그 식당, 청담동에 있는 식당인 모양이죠. 청담 식당에서 소낙비는 피하라고 저를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저를 이렇게 매도하면 되느냐. 자, 그리고 지나다니는 개를 밥 먹여 살려도 이렇게는 안 한다. 지나다니는 개를 밥 먹여 살리도 지나가는 개 불쌍해서 이렇게 간수해서 밥을 먹여서 하면은 은혜를 갚는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배신 안 한다는 이야기죠. 지나가는 개를 밥 먹여 살려도 이렇게는 안 한다. 저를 끝없이 매도하면 안 된다. 왜 지나가는 개도 그렇게는 안 할 텐데 왜 나를 끝없이 매도하느냐. 돈 내라고 해서 돈 내고 이하영 차 타고 다니고 법인카드도 쓴 것도 내가 다 내고 누구 때문에 내가 그랬나? 누구 때문에 내가 그랬느냐? 자,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하영 때문에? 아니죠. 이재명 때문이겠죠. 이게 이렇게 800만 달러,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이하영 보고 줬겠습니까? 북한에. 나중에 이재명이 정권 잡으면은, 자기도 사업가니까, 정권 잡으면은 북한 사업, 대북 사업 이런 거 자기가 독점해서 가져오려고 돈 대신 준 거죠. 그건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왜 자꾸 내 탓을 하느냐? 왜 끝없이 매도하느냐? 다른 예를 들어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 검찰 조사에 의하면은 이화영의 전화기를 통해서 통화를 하면서 이재명이 우리 대신 북한에 돈 보내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재명은 기자들에게 나 그 쌍방울 아무 일도 없고 속옷 한번 사입은 기억밖에 없다. 그러면서 내가 그 김성태 같은 그런 그 악덕고리 대금업자 조폭하고 왜 어울리겠느냐 이렇게 매도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터졌는데 일단은 이 부분도 그때 도피를 시켰으면은 범인 은닉 도피죄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도 이재명의 이 연루 의혹이 다시 이제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재판도 다 중단되고 또 수사하던 것들도 사실상 중지되어 있지만은 나중에 여러 가지 신분이 바뀌어서 다시 수사를 받게 되면 이런 부분도 다시 다 하나씩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 어제 상황이고 오늘은 이하영 쪽에서 정인을 한 사람 내세웠는데 누구냐? 이하영이 정인을 내세운 사람이 제소자입니다. A씨라고 이제 보면은 그 제소자, 그러니까 이하영의 감방 동기라는 이야기죠. 그 감방 동기가 오늘 공판에 나와서 이 사람은 사기 혐의로 지금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람인데 자기가 그 2023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이하영과 수원구치소 같은 사동에 수용됐던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술서도 쓰고 오늘로 나오기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23년 5월이나 6월 그때 이제 뭐 술파티가 있었다는데 날짜가 오락가락 계속 했죠. 근데 이제 그때쯤에 2023년입니다. 지금부터 3년 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늦은 기간에 기가를 하시며 이하영이 이제 그 감방에 다시 기가를 하시며 검찰 갔다가 오늘도 늦었네요. 하지만 술 한 잔에서 기분은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시고 안주는 뭐 드셨냐 물으니까 회를 드셨다고 자랑하셔서 같이 기뻐했던 기억이 있다. 이하영의 얼굴이 붉어서 치기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접견 대기실 등에서 도대체 어디서 약주를 드셨냐고 물으니까 검사님이 페트병에 소주를 담아와서 종이컵에 한가득 따라 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하영, 김성태 검사가 박창준 검사가 맞아 앉은 형태의 자리 배치도를 직접 그렸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 참석한 것도 아니고 이제 자기 말대로 해도 이하영이 이 술 한잔 얻어먹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짧은 순간에 교도관도 있었을 텐데 거기서 내가 이렇게 앉고 뭐 검사가 얘 앞에 앉고 뭐 이렇게 해서 이하영에게 들었다고 하면서 자리 배치도까지 그렸다. 이거 좀 오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재판도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게 이제 거짓 진술을 이렇게 하는 거라면은 일종의 해요가 돼서 뭐 같은 감방에 있고 하니까 어쨌든 해요가 돼서 거짓 진술을 하는 거라면은 이 선까지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뭐 자리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자리 배치도까지 그립니까? 그 3년 전에 있었던 일을. 그 3년 전에 잠깐 들었다는 걸 가지고 오버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아니 어떻게 이게 자술서를 쓴 것이 2025년 9월이니까 자술서를 쓴 시점으로 해도 2년 이상 지난 시점에 이게 2년이 넘는 사건인데 상황을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반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하영이 구치소로 복귀해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말할 때 인근에 있던 교도관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 그걸 이제 검찰하고 재판부가 동시에 그렇게 이제 막 캐 묻는 거죠. 그런데 이 사기범으로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사람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도관은 문 단축하느라고 좀 떨어져 있었다. 뭐 이렇게 하고 어쨌든 2년 전 일을 마치 어제 일처럼 쌩쌩하게 기억을 하는 듯이 이제 증언을 해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안 믿죠. 이 교도소 감방의 동기가 하는 진술을 안 믿죠. 뭐 술을 먹었다고 하더라, 술 냄새가 나더라, 안 믿죠. 일반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런데 강성 지지층은 무조건 명목적인 지지층을 믿고,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해요를 했다, 진술에 해요를 했다. 자, 그래서 사건이 조작된 거다. 공소 취소. 이거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중에 이런 말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박창준 검사가 오늘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검사가 박창준 검사입니다. 술을 줬다는 검사가. 박창준 검사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에 자기 추가 증인 신문을 하고 나에 대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실시해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그 방청을 했는데 저 재판에 오늘 수원지법 민원실에 추가 증인 신문 요청서를 제출을 한 뒤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서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면 나에 대해서도 동일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과거에 서울고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 거짓말 탐지기 동의서를 제출했지만은 안 하더라. 그래서 전혀 조사를 안 했는데 내가 거부한 적이 없다. 나 빨리 거짓말 탐지기 조사 좀 해달라. 그 전에 뭐 이하영이 거짓말 탐지기에서 응했고 다른 관련자들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하영 말이 맞다. 이렇게 이하영의 변호인들이 이야기하는데 아니 나는 하라고 말도 안 했어. 거짓말 탐지기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거짓말 탐지기로 그럼 나도 하자. 진실을 가리자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그 전에 대검에서 조사할 때도 묵살을 해버리는 거죠.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은 이게 술파티, 연어파티가 허위라는 것이 오히려 자꾸 드러나니까 그냥 답 정해놓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상황이 오늘 또 이하영의 동료 재소자가 법정에서 이런 진술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것은 피로감을 느낄 정도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